은퇴 준비, 우리가 꼭 지킨 3가지 원칙과 은퇴 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2가지.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은 막상 시작하려고 해도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민해 본 적 있죠? 나도 이제 좀 쉬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보지만 그 이후에 올 수 있는 불안과 걱정이 마음속에 숨어 있지 않나요? 은퇴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은퇴 준비를 막 시작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장벽이 됩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여러 번 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정말 내가 은퇴 후에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마다 제 스스로 다짐했던 것이 바로 은퇴 준비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들이었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지킨 3가지 은퇴 준비 원칙과 은퇴 후에도 절대 놓쳐선 안 될 2가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원칙, 재정적 안정성 확보. 여러분, 은퇴 후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이에요. 사람들이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지만 그 여유는 결국 경제적 안정성에서 비롯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 은퇴 후 생활을 시작한 분들을 보면 여유롭지 않다면 불안감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걸 경험했어요. 제 친구 60대 초반의 박 대리님도 그랬어요. 대기업에서 35년간 일하고 은퇴한 후 처음엔 쉬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국민연금만 믿고 살자고 생각했는데 그게 은퇴 생활에 큰 부담이 됐죠. 결국 박 대리님은 한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는데 그때 가장 크게 느꼈던 건 내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구나 하는 후회였어요. 그래서 저도 은퇴 전에 재정적 안정성을 반드시 확보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10년 동안 꾸준히 적금을 들고 투자도 조금씩 시작했죠. 물론 그 당시에는 시장이 불안정해서 걱정도 많았지만 그 덕분에 은퇴 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번째 원칙, 건강관리.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은퇴 후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새로운 취미를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이 뒷받침돼야 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미리 관리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 또 다른 친구 60대 후반의 김 선생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 선생님은 직장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셨고 은퇴 후에도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겠지 하는 마음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갑자기 고혈압과 당뇨가 심해지면서 일상적인 생활도 힘들어졌어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은퇴 후 그 어떤 것도 즐길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그래서 저는 50대 중반부터 꾸준히 운동을 시작했어요. 요가와 걷기를 병행하며 건강 관리에 소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 결과 은퇴 후에도 여행을 떠나고 활동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번째 원칙, 은퇴 후 목표 설정. 은퇴 후에는 뭔가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해요. 마치 직장에서 일할 때처럼 은퇴 후에도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 설정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은퇴 후 목표를 세우는데 꽤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처음엔 여행도 가고 책도 많이 읽으면서 쉬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취미로 시작했던 그림 그리기를 본격적으로 배우고 몇 년 후에는 전시회도 열게 되었죠. 이런 작은 목표들이 삶에 큰 의미를 주고 매일매일이 더 즐겁고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은퇴 후에 꼭 지켜야 할 2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연금 외에 추가적인 수입원 확보. 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모든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저도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부업을 시작했죠. 제 경우에는 자주 책을 읽고 글을 쓰다 보니 그 경험을 바탕으로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비록 큰 수익은 아니지만 꾸준히 들어오는 수익 덕분에 경제적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었습니다. 2번째, 심리적 안정감 유지.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마음의 평화예요. 처음엔 자유롭다는 느낌에 들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은퇴 후에는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지를 생각해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그런 불안이 커지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다양한 취미를 찾아봤어요. 여가 시간에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마음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꾸준히 여행을 다니며 삶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내가 제대로 준비했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은퇴 후에도 평안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은퇴 후 자신만의 삶을 즐기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원칙들과 실천을 함께 고민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삶도 더 의미 있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은퇴 준비에 있어서 단순히 돈을 모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생활 준비라고 설명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선 실제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준비의 깊이를 어떻게 쌓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봐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 은퇴 후 삶을 현명하게 꾸려나가기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1. 재정계획 단기와 장기 목표 설정. 은퇴 후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단기적 필요뿐만 아니라 장기적 안정을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은퇴 자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추가 수입원, 그리고 비상자금 등 다양한 금융적 준비가 포함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30년 이상의 기간을 계획한다고 봤을 때 연금 외에 추가적인 수입원 확보를 강조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고영수 씨 62세는 35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한 후 은퇴하셨습니다. 고 씨는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포함해 약 2억 원의 자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직면한 문제는 은퇴 후 몇 년이 지나면서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택 유지비, 의료비, 생활비 등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급증하며 자신의 재정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월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프리랜서로 글쓰기 작업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단기적 안정과 장기적 계획을 동시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 씨의 경우 은퇴 후 첫 5년 동안은 기존 자산을 통해 생활을 이어갔지만 이후 발생하는 지출에 대비해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 유동성과 장기적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2. 연금 외 자산 배분. 연금에 의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식, 부동산, 채권 등의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고민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60대 후반 이후에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라고 조언하지만 그만큼 자산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시를 보죠. 한창직 씨 61세는 주식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해왔습니다. 주식이 잘 나갈 때는 몇백만 원의 수익을 얻기도 했지만 2022년 주식시장의 변동성 덕분에 3억 원을 투자했던 자산이 1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때 그는 은퇴를 앞두고 리스크를 줄여야겠다고 결심하고 전문가와 함께 자산을 다시 배분했습니다. 주식 비중을 줄이고 안정적인 채권과 수익형 부동산에 분배하는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은퇴 후에도 월 15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고 자산 가치도 꾸준히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산 배분에 대한 전문가 팁. 은퇴 후 5년 이내에는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일부를 보유하면서 장기적인 성장을 노려야 하므로 완전히 현금을 쌓아두는 것보다 꾸준히 자산의 일부를 주식이나 리츠 REITS로 배분해 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소 보수적이지만 적극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3. 은퇴 후 의료비 대비. 은퇴 후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입니다. 은퇴 전 일을 하면서 건강을 체크할 기회는 있지만 은퇴 후에는 병원에 자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이 나빠지면 자연스럽게 지출도 많아지기 마련이죠. 은퇴 후 약 30% 이상의 가구가 예상보다
많은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이 많은 치과나 병원, 고액 치료비가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로 이야기해 볼게요. 김정숙 씨 58세는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은퇴 준비를 했습니다. 55세부터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장기적인 의료비를 대비해 실손보험에 가입했고, 그로 인해 건강 문제로 큰 부담을 안지 않고 은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치료 비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비 저축 계좌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건강이 우선이라 생각하며 이를 위해 준비한 것이 무척 중요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 조언. 실손보험 가입은 매우 중요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외에도 건강관리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액의 의료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료비 저축 계좌를 마련하여 추가적인 지출을 대비하고, 건강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전문가에게 건강 상태를 체크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심리적 안정성. 은퇴 후 활동 계획. 은퇴 후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이 부족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많은 시간이 갑자기 주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은퇴 후 활동 계획입니다. 은퇴 후 활동은 무엇보다 일상적인 규칙성과 새로운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심리적 안정을 위해 사회적 활동을 계속 유지하라고 권장합니다. 김용호 씨 65세의 이야기. 김 씨는 은퇴 후 처음에는 모든 시간이 자유로워 좋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료함과 외로움이 커져갔습니다. 그런 김 씨는 주말마다 가까운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며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는 무언가를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죠. 결국 그는 70세가 되던 해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더 늦기 전에 도전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고 오래된 취미였던 사진을 본격적으로 배웠습니다. 그가 남긴 조언은 이제 나만의 일정을 만들고 그 속에서 의미 있는 것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용적인 팁. 자신의 은퇴 후 활동 계획을 미리 설정하고 그 계획을 통해 매일의 삶에 의욕을 불어넣어 보세요.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운동이나 여가 활동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노후 자금 부족의 위험.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은퇴 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자금을 얼마나 확보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이 생활비 외에도 예상치 못한 지출을 포함한다고 경고합니다. 전문가 조언. 자신이 은퇴한 후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 그리고 예기치 못한 지출들을 분석하여 충분한 여유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25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최소 2030년 동안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